건축 재생과 재료의 물성 탐구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게 될 김세근, 문종우,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의 진행 순서는 어떠한 구조를 선정하였고 그 구조에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고 그 재료별 특징과 기대 효과, 그리고 제작 과정,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 및 느낀 점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의 종류에는 철골조, 철근 콘크리트조, 조적조와 같은 다양한 구조들이 있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 저희 팀은 경량 목구조라는 시스템을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경량 목구조란 좁은 간격으로 배치한 규격의 치수의 구조 부재, 스터드와 덮개 부재인 합판으로 벽식 구조체를 구성하는 건축 방법입니다. 구조체 내부에는 단열재를 채워서 단열 성능을 높일 수 있고 덮개 부재 위에는 다양한 마감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의 폭이 넓습니다. 다른 건축물보다 중량이 가볍고 벽과 바닥이 일체형이라 강성이 높지만 벽식 구조체이기 때문에 중목 구조보다 설계 자유도가 떨어지고 층간소음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벽이 얇아 공간 활용성이 좋고 무엇보다도 시공성이 저렴한 게 경량 목구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량 목구조의 구조체로서 SPF 구조목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SPF는 가문비나무, 소나무, 전나무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것으로 이 세 가지 목재는 구조 설계 시 강도와 허용 응력이 비슷해 하나로 묶어서 SPF라는 통칭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SPF는 사용하는 부위에 따라서 2x4, 2x6, 2x8, 2x10 등 다양한 규격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SPF 구조목은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갖습니다. 목재는 유해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입니다. 습도가 높을 땐 습도를 빨아들였다가 낮아지면 품고 있던 수분을 내뿜습니다. 에너지 효율 또한 좋은데 에너지 효율이 일반 콘크리트보다 7배, 일반 단열재와는 1.5배 높은 것은 물론 온도에 의한 변화도 작기 때문에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이상적인 자재입니다. 강도도 좋습니다. 목재의 단위 중량당 강도를 보면 항장력은 철보다 약 4배, 압축 강도는 콘크리트보다 약 5배 높습니다. 집성하면 강도는 더욱더 높아집니다. 유연성도 뛰어나 충격 흡수율 또한 좋습니다. 다음은 경량 목구조에서 구조용 합판으로 사용되는 OSB 합판입니다. OSB는 얇은 나무 입자, 왼쪽에 보이는 합판의 재료인 스트랜드와 합성수지와 함께 열압착하여 만든 인공성 판재로 강도와 안정성을 극대화시킨 합판입니다. OSB는 합판과 함께 주택용, 상업용, 건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효율적인 자재로서 소경재, 나무, 아스펜과 같은 수종을 사용하여 생산합니다. OSB 합판은 일반 합판에 비해 좀 더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기가 쉽고 제조 후 단면 치수 변화가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전단 강도를 가지는데 일반 합판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되는 취약 지점들이 없습니다. 못을 뽑거나 나사가 박혔을 때 등에 버티는 전단 강도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입니다. 재료들을 합판 대비 작은 나무들로 만들 수 있고 일반 합판보다 더 크고 규격화된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내장재로는 석고보드를 사용하였는데요. 석고보드는 두툼한 종이 사이에 석고를 고온으로 열으로 가열하여 얻은 결정수를 탈수시킨 소석고와 톱밥 등의 경량재를 물과 함께 섞고 압축하여 만든 판 형태의 내부 자재입니다. 석고보드는 흡음재, 방화제 등의 역할도 담당하며 콘크리트 주택, 목조 주택 등 다양한 건축 구조물의 실내 벽체와 천장 등에 사용됩니다. 또한 석고보드는 방습지나 단열재 등의 고르지 못한 면을 평평하게 해주어서 벽지나 페인트 등을 쉽게 부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이미지는 경량 목구조에서 석고보드가 어떤 식으로 결합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석고보드는 그 자체로 내화성과 차음성을 갖습니다. 석고는 불에 타지 않으며 화염에 노출 시 석고 결정이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물 분자가 화염의 전파 및 온도 상승을 막고
인근 구조물로의 연소 확대를 방지합니다. 무게나 부피에 비해 매우 우수한 차음성, 충격음, 차단성을 가지고 있어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세대 간 경계벽, 소음 방지가 필요한 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장재로 사용한 폴리카보네이트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는 PC라고 불리기도 하며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한 종류입니다. 내충격성, 내열성, 내후성, 내사기소성, 투명성 등의 특징이 있으며 유연성 및 가소성이 우수한 자재입니다. 투명한 성질 때문에 잘 깨지고 변형이 쉬운 아크릴의 대용재, 일반 판유리의 보완재로 많이 사용됩니다. 용도에 따라서 PC 패널, 폴리카보네이트 롤, 광학산 PC 등으로 사용됩니다. 폴리카보네이트는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인해 외장재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내구성이 굉장히 높아 일반 유리의 약 150배에서 250배 수준에 이르며 아크릴의 30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게 또한 유리에 비해 현저히 가볍기 때문에 유리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건축 자재로 많이 시공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내열 성능을 가지는데 열과 냉기에 높은 내성을 가집니다. 성형이 비교적 자유로운 소재이기 때문에 건축용으로 나오는 폴리카보네이트 패널은 여러 층으로 제작되어서 단열 성능이 높고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친환경 소재입니다. 설치 뒤 추후에 철거를 하더라도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며 다량의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해 성능이 없습니다. 단열재로는 글라스울을 사용하였는데요. 글라스울은 폐유리를 고온으로 녹인 후 섬유처럼 뽑아내어 만든 단열재입니다. 글라스울은 성분과 그 가공 방식에 의해 불연재료에 속합니다. 물론 고온에 녹긴 하지만 자체 발화를 하진 않습니다. 유리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데요. 글라스울은 소형 주택 중에서도 목구조나 경량 스틸 등 건식 구조에 많이 사용되는 단열재입니다. 이는 스터드와 스터드 사이에 단열재를 끼워 넣어야 하는 구조의 특성상 탄성이 있는 단열재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유리 섬유의 단열재는 내부의 미세한 공기층을 촘촘히 확보해 열의 이동 경로를 차단합니다. 글라스울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폐유리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성을 갖습니다. 천연 바인더를 사용하여 쾌적한 실내 공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무기질인 유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에 타지 않고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불이 붙으면 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녹기 때문에 불의 확산을 늦춰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공성입니다. 압축과 복원력이 좋아 롤 형태로 말아서 운반과 보관, 관리하기가 쉽고 현장에서 칼이나 가위로 쉽게 자를 수 있어서 시공성이 매우 뛰어난 재료입니다. 바닥재로는 강마루를 사용하였습니다. 강마루는 합판 위에 고강도의 수지를 올리고 원목 무늬의 필름을 코팅한 바닥 마감재로 합판 마루와 강화 마루의 장점을 합쳐서 만든 것입니다. 본드식 시공법이기 때문에 마루와 바닥면의 접착력이 높아서 열 전도율이 좋습니다. 때문에 겨울엔 따뜻하고 물과 습기에 강하며 긁힘과 찍힘과 같은 생활 흠집에도 강합니다. 목재를 얇게 자른 뒤 가로, 세로로 엇갈려 만든 합판에 필름을 씌우는 방식으로 제조됩니다. 강마루는 천연 목재보다 자연스러움은 덜하지만 다양한 무늬와 색감을 만들 수 있어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이번 모형을 만듦에 있어서 수많은 목재들 중에서도 바닥 마감재로 사용한 재료는 월넛입니다. 호두 목재는 단단하고 윤기가 있어서 고급 가구 등에도 사용되고 조직이 참나무만큼 치밀하고 원목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습기나 휨 강도에도 강한 편이기 때문에 강마루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마루는 바닥에 접착제를 도포한 뒤 바닥에 밀착해서 시공하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높고 보행감이 좋습니다. 때문에 겨울철 따뜻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습기에 강하며 다양한 패턴을 구사할 수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는 모형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실제 시공 방식과 유사하게 모형을 만들고자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첫 번째 벽체를 따로 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벽체 위에 내장재 역할을 할 포맥스지를 붙이고 바닥판이 될 곳에 원런 나무판을 사용하여 마감을 했습니다. 완성된 바닥판과 벽판을 이어 붙인 후에
천장판이 되어줄 판을 따라 만들어 벽 위에 올렸고 벽판의 스터드 사이사이에 단열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리카보네이트 외장재를 구조체로 감싼 후에 창과 문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각 과정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가장 기초적인 작업인 벽체 만들기를 보시면 얇은 목재들이 수직으로 내려와 벽판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량 목구조에서 벽판은 얇은 목재 스터드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들이 등 간격을 이루면서 벽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벽체 위에는 내장재가 붙게 되는데요. 경량 목구조에서 목재 스터드 위에 보통 OSB 합판이 사용됩니다. 이에 따라 모형 제작 시 폼맥스지를 이용하여 OSB 합판과 섞어보지 느낌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모형 평면도인데요. 모형을 만들 때 경량 목구조의 구조 형식을 대부분 따르고자 했기 때문에 경량 목구조에서 나타나는 벽판의 특징을 표현하였습니다. 우선 구조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구조목은 보통 SPF 구조목이 사용됩니다. 여기서 다양한 치수들이 유통이 되는데 저희는 그중 2인치 곱하기 6인치 규격의 구조목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밀리미터로 따지자면 대략 38mm에서 140mm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는 이에 최대한 부합한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30mm 곱하기 150mm 부재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량 목구조에서의 벽판은 한쪽 모서리가 튀어나온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는 벽판들이 맞물렸을 때 딱 공간을 감쌀 수 있도록 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 모형의 평면도의 모서리를 보시게 되면 직각으로 스터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각 모서리에서 반복되고 각각의 벽들이 자연스럽게 내부 공간을 감싸게 됩니다. 그리고 스터드 간의 간격도 최대한 지키고자 하였는데요. 경량 목구조에서 스터드 간의 거리는 400mm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이를 지키기 위해서 390에서 400mm의 간격을 형성하여서 모형을 구상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개구부에 대한 벽체 형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단면 상세도를 보게 되면 창의 개구부 위아래로 두 개의 가로 부재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경량 목구조에서는 각 스터드 사이의 몇 칸을 창으로 혹은 문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때 각 스터드 사이에 가로 부재를 두게 되는데 창의 상부 부분에는 많은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4개의 부재를 이용하여 하중을 지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앞서 설명한 경량 목구조의 벽판 특징을 모두 살린 상태로 벽판과 내장재를 구성한 뒤 바닥판에 월럽 목재를 사용하여 강마루의 느낌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실제 강마루가 본드로 시공되기 때문에 모형을 만드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어 재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앞서 완성한 벽판을 세워 바닥판에 붙였는데요. 실제로 경량 목구조의 건물은 벽판을 바닥에서 만들어 벽체를 바닥판에 세워 붙이는 형식으로 시공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운 벽면에 천장판을 만들어 줬는데요. 천장판의 구조는 바닥판의 구조와 동일하게 스터드를 사용한 판으로 형성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만들어진 천장판은 벽판과 바로 만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재의 넓적한 면을 보호로 추가하여 추가된 보호 위에 위치시켰습니다. 추가적으로 천장판의 각 스터드는 기둥 간격과 동일하게 형성하였습니다. 천장판까지 모두 부착한 모형에 다음으로는 각 스터드 사이 공간에 단열재를 넣어 주었습니다. 주로 글라스홀이 사용되는 경량 목구조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는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솜과 물티슈를 사용하였습니다. 단열재까지 모두 부착한 외벽을 마지막으로 폴리카보네이트로 감싸 주었습니다. 천장까지 모두 폴리카보네이트로 감싸서 모든 외장재를 폴리카보네이트로 구성하여 물성 탐구를 할 수 있도록 모형을 제작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문과 창문을 만들어 모형을 완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구조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경량 목구조의 벽체 형태를 그대로 가져와 스터드를 형성하고 천장 구조 연결부는 기존의 시공법과 동일하게 볼을 덧대어 올리는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창호 부분에는 가로 부재 인방을 두도록 하였는데요. 하중을 많이 받는 상부 부분에는 4개의 부재를 사용하여 구조적으로 더욱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벽면 구성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SPF 구조목 벽체에 폴리카보네이트 외장, OSB 합판과
석고보드로 내장을 하였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를 제외한 모든 부분들은 현재 대부분의 경량 목구조 건물에 사용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 그렇게 모형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여 이러한 내부 모습을 띠는 모형을 완성하였습니다. 네, 본 이미지는 모델링 이미지입니다. 네, 그렇게 완성한 모형으로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우선 음환경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실험은 모형에서 50cm가량 떨어진 곳에서 일정 주파수를 일정 크기의 소리로 발생시키는 앱을 작동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폴리카보네이트가 처음에 굉장한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저희가 발생시킨 소음은 약 72dB로 혼잡한 차도에서와 비슷한 정도였는데요. 모형 내부에서 측정한 경우 50dB로 조용한 사무실 정도의 소음으로 줄어든 것을 실험 결과 확인하였습니다. 각 그래프를 보시면 약 10초간 측정한 결과인데요. 휴대폰 설치에 의한 오류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실내외 소음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내장재로 사용한 석고보드, 외장재로 사용한 폴리카보네이트가 확실한 차음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실험입니다. 다음으로는 빛 환경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은 동지 기준 실내 조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남동쪽에서 해가 떠서 정오에는 남서쪽으로 지는 일련의 태양의 움직임을 휴대폰 조명을 사용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내부의 빛이 비추는 구간을 확인하고 실내 조도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가로창의 하부를 제외한 실내의 모든 지역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빛이 도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화 성능에 대한 실험인데요. 폴리카보네이트가 내화 재료로 유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실제 저희가 외장재로 사용한 폴리카보네이트 일부분에 열을 주어 변화를 관찰해 보았는데요. 오랜 시간 가열을 하였으나 약간의 그을음과 변형만 있을 뿐 완전히 녹거나 불이 붙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건축 외장재로 사용할 시 화재에 강하고 불이 나더라도 피난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하는 좋은 재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건축 재료 수업을 하면서 많은 느낀 점을 얻었는데요. 각 3명 느낀 점을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공통적인 의견은 대부분 이제 많은 재료들에 대해서 습득할 수 있었고, 기존의 설계 스튜디오에서 얻을 수 없는 지식들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모두 의견을 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